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제이민입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과 종로 3가역 사이 좁은 뒷골목으로 접어들면 나타나는 동네가 익선동입니다. 1920년대에 조성된 100여 채의 한옥들이 기와지붕을 맞대고 있지만 전통 찻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컨셉으로 꾸며진 한옥 테마파크처럼 느껴지는 동네죠. 카페 골목 바로 옆에는 고기 골목, 180도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서울 인기 관광지입니다. 저는 익선동에 예쁜 사진을 찍으러 가고요. 맛있는 소금빵이나 수플레가 먹고 싶을 때 친구들 데리고 고기 먹으러 가기도 하죠. 익선동을 자주 다니면서 바뀌는 모습을 지켜봐온 만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미로 같은 익선동 골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제가 직접 고르고 내돈내산으로 다녀온 10곳 이상의 맛집이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익선동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서촌이나 북촌 한옥마을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동네라기보다는 완벽하게 꾸며진 포토존과 가게, 맛집, 카페들이 모인 관광지거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수많은 가게 중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도 늘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업적인 모습, 낡아버린 한옥거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입힌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익선동 한옥마을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서울 익선동 한옥마을은 종로 3가와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길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면 지하철 3호선이나 5호선 종로 3가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을 정면으로 두고 골목이 위에서 아래로 3줄, 그 뒤에 한 줄 더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편의상 제가 골목에 번호를 한번 붙여서 설명할게요. 레트로한 감성 좋아하면 동백 양과점과 브런치 카페가 있는 첫 번째 골목, 고소한 소금빵을 좋아하면 두 번째 골목, 세 번째 골목에는 예쁜 우산이 눈에 띄는 랜드마크 마당 카페부터 사진 찍기 좋은 한옥 카페들이 모여 있어요. 그 뒤쪽 네 번째 골목에는 온천집과 청수당이라는 익선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익선동 골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동네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저기 걷는 것이 익선동을 즐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걷다 보면 이 골목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풍경은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 유명했던 세느장 건물 위에서 담은 모습입니다. 1979년부터 숙박업소였던 건물을 개조했는데 빛바랜 핑크색 타일과 옛 네온 사인은 그대로 살려두었죠. 지금은 새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1층과 2층이 오락실이라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서 포기하긴 이릅니다. 소란스러운 오락실을 뚫고 3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여전히 근사한 분위기를 간직한 바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변 한옥들에 비해 건물이 높아 익선동 한옥거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해줍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익선동의 낮은 기와지붕을 가까이서 눈에 담으려면 예약하고 가는 것이 좋고 4층과 5층 루프탑 역시 예약을 받습니다. 새서울 건너편 한때 전망 좋은 카페로 사랑받았던 낙원장은 이제 이자카야가 되었습니다. 낙원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삼겹살집 고운돈이 나옵니다. 한옥의 정취 덕분에 고기 굽는 냄새조차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곳이죠. 아까 설명한 두 번째 골목에 들어서면 너도나도 들고 다니는 하얀 종이 봉투를 보게 될 거예요. 봉지 하나에 빵 4개를 담아주는데 하루 6번 구워내는 시간에 맞춰가지 않으면 금방 소진돼요. 각 구워낸 따끈한 빵을 받아들면 그 온기와 고소한 냄새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버터향도 진하고 간도 적절하고 인천공항 근처에 본점을 둔 자연도 소금빵은 익선동 갈 때마다 사 먹게 되는 맛집입니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지만 옆에 한옥 구조를 잘 살린 마당을 마련해둬서 음료와 함께 빵을 즐길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진을 찍는 분이 워낙 많아서 저는 정작 앉아서 먹어본 적은 없네요. 조금 더 여유롭게 앉아서 먹고 싶다면 같은 골목 안의 소화염전이 좋은 대안이에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인 정식 카페입니다. 여긴 소금빵 종류가 좀 더 다양합니다. 기본 소금빵부터 명란마요, 쪽파크림치즈, 직접 골로 담고 계산한 다음 카페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익선동을 단순히 예쁜 카페거리로만 보기에는 이 골목이 간직한 서사가 무척이나 깊습니다. 익선동은 태조 5년부터 한성부 중부의 정선방에 속했던 구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 일대의 독리명이었던 익동과 정선방의 선자를 합쳐 지금의 익선동이 되었죠. 창덕궁과 종묘, 운영궁 사이에 자리 잡은 이곳은 조선 제25대 왕 철종 생부의 사저인 누동궁이 자리했을 만큼 종로에서 손꼽히는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1920년대 이곳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농 정세권 선생에 의해 서울 제1호 한옥단지가 조성된 건데요. 서민들을 위해 작고 실용적인 개량 한옥을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한 그 시절의 고민이 바로 익선동 한옥마을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촌보다 더 작게 필지를 쪼개서 한옥 100여 채를 지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 1970년대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유흥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비스 호텔이 서 있는 자리에는 과거 대원각, 삼천각과 함께 서울 장안의 3대 고급 요정이면서 서울시 등록 음식점 제1호였던 오지남이 있었다고 해요. 부자재는 종로구 부암동으로 옮겨져 무개원이라는 이름의 전통 문화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반인들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던 익선동이 지금과 같은 핫플레이스가 된 건 불과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물론 2009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뜨란처럼 오래된 전통 카페들도 있지만 낡아버린 한옥의 빈 공간을 영리하게 활용한 트렌디한 카페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얻은 것을 계기로 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앞서 본 호텔 세느장이나 지금부터 소개할 온천집, 청수당 같은 상징적 공간이 탄생했고 덕분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마을은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앞에서 본 새 골목에서 한 블럭 더 안쪽 4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건 이 골목이 메인 골목 세 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온천집과 청수당 앞에는 늘 사람이 참 많죠. 2019년에 오픈한 샤브샤브와 스키야키 전문점 온천집입니다. 이름처럼 마당에 온천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디딤돌과 흰색 자갈이 어우러져 일본의 어느 온천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예요. 가게 안 대부분의 자리에서 중앙에 온천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죠. 메뉴는 3단 또는 4단 찬압 구성입니다. (3단을) 주문하면 우삼겹, 깔끔하게 손질된 각종 채소, 계란과 소스가 각각의 단에 담겨서 인원수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4단을 선택하면 딤섬과 샤브샤브 토핑이 한 단 더 추가된다는 점이 차이예요. 저는 3단으로 주문했고 고기는 처음에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주문해봤는데 기본 2인분 양도 넉넉한 편이더라고요. 육수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된장이나 얼큰 육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일행 중 서로 다른 걸 선택한다면 1인 샤브도 되는 것 같아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채소 넣고 고기 살짝 익혀서 건져 드시면 됩니다. 날계란은 처음 샤브샤브 찍어 먹을 때 노른자만 톡 깨서 소스에 섞어주시고 흰자는 그릇에 따로 담아뒀다가 마지막에 칼국수 끓일 때 풀어주면 또 좋습니다. 된장 육수에 끓여낸 칼국수가 좀 독특하고 생각보다 개운해서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커다랗게 부풀려서 튀겨낸 튀김은 오징어, 팽이버섯 등 구성이 다양해서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포만감도 줍니다. 이건 추가 주문해야 되는 메뉴예요.
온천집은 예전보다는 방문이 좀 수월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인기가 많으니 특히 주말에는 이곳에 가실 계획이라면 예약을 꼭 하거나 아예 식사 시간은 조금 피해서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제 여유로운 편이에요. 자리를 직접 고르는 건 안 되는데 어느 자리에 앉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온천집과 같은 네 번째 골목 대각선에는 남다른 분위기를 가진 공간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습니다. 송암여관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가게 입구 왼쪽 방에는 실제 사용했을 법한 방풍과 침구, 자개장 같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좀 헷갈려 했는지 지금은 국밥 메뉴인 온반을 이름으로 내세운 송암 온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원래 이렇게 루프탑도 올라와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님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막혀 있어서 좀 아쉽네요. 이곳은 온천집이나 청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리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메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괜찮고 가격대는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 웨이팅이 너무 길어질 때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송암론반에서 오른쪽 창가자리 너머로 보이는 카페가 바로 청수당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저기 보이는 마루로 건너가서 커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애숲 사이로 노란 등불을 밝혀둔 곳. 징검다리 위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청수당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입구까지 걸어가는 길이 징검다리 하나라서 나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해요. 가자. 온천집에서 식사하고 이쪽으로 왔더니 조금 전 옆자리에 있던 분을 다시 만났을 정도로 이 골목에 그냥 필수 코스예요. 돌로 만든 커뮤널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는데 테이블 가운데로 작은 정원도 꾸며져 있고요. 자리 먼저 살펴보고 주문하는 게 편할 거예요. 좌식과 일반 테이블 앉을 자리가 다양하니까 취향대로 골라 앉으면 되는데요. 저는 아까 본 그 텐마루 자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라는 사실도 잠시 잊게 될 정도예요. 수플레는 조리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제주도 화산을 형상화한 케이크와 에그라떼를 먹어봤어요. 가져가. 비주얼만큼이나 맛도 좋았습니다. 도쿄 하라주쿠에 가면 크레이프를 먹는 것처럼 익선동에 오면 수플레를 먹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수플레를 메뉴에 올려두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인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을 좋아해서 종류별로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던 집은 아쉽게도 문을 닫았고 요즘에는 배달로 종종 사 먹는 곳이 플리퍼스예요. 수플레 본연의 식감에 집중한 곳이라서 맛은 있는데 대신 카페 분위기 자체가 특별한 편은 아니라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익선동까지 놀러온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은 곳이 동백 양가점입니다. 동백 양가점도 수플레가 유명한데요. 주문하면 20분쯤 기다려야 해서 웨이팅이 굉장히 긴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 수플레는 일단 비주얼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영상 찍으려고 솜사탕 수플레를 주문해봤습니다. 딸기 시럽을 뿌리면 스르륵 녹아내리는 솜사탕.
그 안에 감춰진 딸기와 수플레를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함께 주문한 말차 라떼는 제 입에는 좀 많이 밍밍하더라고요. 커피는 꽤 괜찮았으니까 커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센 편인데 네이버 쿠폰으로 드립커피 무료로 마셨어요. 2017년부터 익선동의 전성기를 함께해온 곳인데 레트로한 한옥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재밌는 비주얼의 수플레를 많이 만나볼 수 있으니까 분위기를 챙기고 싶은 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선동에 오시면 세 번째 골목 라인은 꼭 들어가 보세요. 비가 오는 날 처마 아래로 낙수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예쁘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분수를 이용해서 그걸 재현해 놓은 카페가 있어서 한참을 바라봤네요. 다음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모형 철로를 깔아서 간이역처럼 꾸며둔 낙원역도 세 번째 골목의 대표적인 카페입니다. 기차역이라는 컨셉에 충실해서 재밌는 요소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주문은 오른쪽 카운터에서 하고 자리는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이름부터 분위기 전부 낭만적이죠? 석탄 커피에는 블랙 카카오 파우더를 올려서 쌉싸름한 맛을 냈고요. 호지 라떼 같은 음료 구성도 독특하고 맛도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입구부터 보게 되는 중정 풍경에 먼저 반하게 되는 곳, 몽블랑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밤으로 만드는, 마론 페이스트로 만드는 몽블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서 기대가 컸는데, 여긴 안뜰이 다 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앉는 자리에 따라서 한옥의 고즈넉함도 느껴지고, 안쪽으로는 모던한 테이블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뜰 분위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익선동이 처음이라 길 찾기가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제가 붙여드린 4줄의 골목 번호를 잘 기억하셨죠?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 테니까 익선동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옥거리 바깥쪽에 칼국수집과 한식 맛집들, 활기 넘치는 고기 골목 얘기는 다음 기회로 살짝 미뤄둘게요. 지금까지 여행작가 제이민이었습니다.